네, 안녕하세요. 찾아라 돈 버는 부동산 MC 이호선입니다. 요즘 같을 때 돈 벌기가 쉽지 않죠. 뭐 해갖고 돈 벌지 걱정도 많이 되고, 뭐 주식을 하려고 하면은 주식값이 반토막이 나고, 그렇다고 어디 마땅히 뭐 장사하려고 하면 또 장사도 또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하는 찾아라 돈 버는 부동산에서는요,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돈 버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쁘시고 아주 또 능력 있으시고 여러분에게 돈 버는 부동산을 알려주실 두 분인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리서치 그룹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조금 더 좀 친근하고 편하고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은 저랑은 구면이에요. 전에 그 네. 케이블 TV에서 그랬죠.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네. 그때 정말 소장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진행자님께서 워낙 잘 포장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아니, 네네. 그리고 원래 소장님이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보다 네. 필명으로 더 유명하신데.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라는 블로그를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한 6만 2천 명 정도 팔로워를 갖고 있습니다. 오. 네. 작은 야. 매체라고 할 수 있죠. 네. 야, 대단합니다. 네. 한 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미모의 여성분이신데요, 부동산 투자법인 앨리스허 대표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투자법인 앨리스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그 전국구를 누비고 다니면서 지역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 분석이라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 가는 지역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매주 이제 각 지역을 다 돌면서 전국의 아파트를 다 누비고 다니면서 오. 제 머릿속에 어느 지역 하면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아니, 어떤 아파트가 돈이 되는지 그거구나. 예, 그걸 네. 찾아서 다니는 직업 전업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라 예. 거기 샅샅이. 거기 샅샅이 다니시면서 네. 어디가 조금 이렇게 돈이 되고 어디가 좀 돈이 안 되고 그리고 어디가 좀 적은 돈으로 네, 그렇죠. 투자해서 네. 약간의 좀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전업 투자시구나.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돈 버는 부동산 프로그램과 가장 잘 맞는 적임자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아마 섭외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러시구나. 저도 많이 좀 배우겠습니다. 야,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회인데, 오늘 첫 회도 돈 버는 부동산 찾아주실 거죠? 그러려고 나왔는데요. 야, 메모해야 되겠는데요? 준비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라 돈 버는 부동산 오늘 첫 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작에 앞서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죠? 지금 조금 소비자들이 혼란해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몰려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규제 정책을 일변도로 계속 내놓음으로써 좀 시장에 조금 이런 투기 수요를 좀 몰아내고 실수요자 분들이 조금 더 안정된 가격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정책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과 정부가 이렇게 규제 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대립각을 세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조금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아니, 작년에 정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뭐 TV와 신문에 보면은 뭐 이렇게 몇 월 며칠 무슨 정책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간단하게 오늘 첫 회니까 네네. 좀 이렇게 요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좀 작년까지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전국이 다 올랐어요.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규제가 좀 필요하구나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619 대책이라는 것들을 발표를 네.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오르는 지역들에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이제 규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대출을 조금 규모를 줄이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조금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정책을 폈는데, 문제는 이제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사세요. 불안한 경우에는. 네네. 예, 그래서 그때도 실수요자분들은 못 사고 투자하시는 분들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건 투기 세력 때문에 가격이 네. 올랐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파리 대책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그다음에 다주택자 규제, 그것이 종합적으로 그냥 갑자기 세게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올 4월 1일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다주택자 세금 규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투자자들도 그렇고 실수요자들도 그렇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장 전문가 김학렬 소장님 의견은 네. 사야 될 시장입니까? 말아야 될 시장입니까? 지금? 입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게 제 네.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시작을 했던,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상승을 했던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4년부터 서울은 올랐거든요. 서울은 조금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 않나요? 지금 서울에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을 폈다고 하지만 사실 이 규제로 인해서 실거주자조차도 이 시장 서울 아파트를 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지금은 정말 돈이 있는 사람만 네. 서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니, 현장 다녀보니까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투자자들은 네. 많은 규제 속에서도 음. 서울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의 새 아파트를 갖고자 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보입니다. 그쵸. 그런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예. 실제로 새 아파트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쵸. 네. 한정돼 있다 보니 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저도 갖고 싶어요. 서울 새 아파트. 네. 근데 네. 네. 비싸더라고요. 네, 많이 네. 비싸죠. 서울 집값이 지금 얼마예요? 아파트 평균으로만 볼게요. 네.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서울시 평균이 평당 2,390만 원. 오, 입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갔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은 33평 기준으로 보면은 한 7억 5천 전후예요. 오, 이게 평균입니다. 와. 예, 그러니까 지금 예전 같으면 7억 하면은 종부세 대상이에요. 6억 이상이 종부세 예, 대상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의 중산층 이하 계층 분들도 네.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야. 시장까지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 그 돈이 없어서. 네. 네. 그러면 저처럼 그 7억이 없으신 분들은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없겠네요. 슬프다. 네. 근데 뭐 찾아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면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나. 아니 근데 그러면 네. 이 서울에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네. 많죠. 그렇죠. 평균이 봐봐요. 평균이 7억이 넘으면 네네. 이 절반 정도 이상은 다 7억 넘게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꼭 그렇다라고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네. 비싼 지역들이 특히 더 많이 비싸고 또 싼 지역들이 특히 더 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이 2,390만 원이지만 네.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6천, 7천까지 가는 것도 오, 있고요. 평당. 예, 뭐 그렇죠. 도봉구나 금천구나 은평구 야. 가면은 1,000만 원 정도도 아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금액에 맞게 지역을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서울 진입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 버는 부동산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면은 7억을 다 들고 우리가 돈 버는 부동산 서울에서 찾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예. 그 얼마를 들고? 저는 6억 9천? 1,000만 원 깎아서? 2억 어떨까요? 2억? 예.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김학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평균가가 이제 7억이 넘는다고. 근데 2억만 들고 서울 부동산 찾아도 되나요? 저는 2억 정도라면 네. 서울 부동산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야, 그 오늘 첫 회니까 네. 제목 이거 좋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는 서울 아파트 2억으로 사기. 어떻습니까? 네. 2억으로 좋습니다. 서울 아파트 사기. 네. 그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재밌겠네요. 근데 가능하시겠어요? 그럼요. 찾아봐야죠. 너무 자신 있으신데요? 예? 앨리슨님께서는요, 네. 한
그래서 2억이 아니라 더 적은 금액으로도 집을 사신 적이 있으시죠? 아, 그럼요. 예. 제 예. 원래 직업이 네. 소액 투자자입니다. 음. 네. 야, 2억 원으로 서울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2억으로 서울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죠? 제일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예. 저희가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찾아서 이제 저희가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핫한 분양권, 새 아파트를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시장에서 이제 청약으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아파트가 될 지역,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지역에서 적은 돈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아까 전세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네. 대출이 필요 없이 전세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세입자의 전세금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방법인데 사실 이 방법 말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집값의 어느 정도 일부분을 대출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조금 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경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 예.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논의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전세 레버리지? 레버리지. 네, MC님께서 영어가 좀 약하시고요. 아, 네. 그러시네요. 네. 제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 다녀와갖고 네. 네. 그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네네. 그게 이제 흔히들 뭐 이렇게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갭 투자 그거 맞나요? 아, 갭. 예, 갭 투자가 맞긴 하죠. 네. 예, 보통 갭은 갭이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 보통 얘기했던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네. 소액 전세 투자라 그래서 대부분 1,000만 원 단위 이하 금액들을 갭으로 넣었을 때 투자 방법입니다. 그냥 과거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서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도 갭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었을 때는 갭 투자라는 용어로 가지고 시장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 서울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2억, 3억, 지금 5억, 강남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그걸 오. 또 갭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래서 네.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는 말을 쓰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 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은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정도를 장만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서울이 25개구가 있는데 지금 제일 비싼 강남구부터 제일 저렴한 도봉구까지는 그런 갭 종류가 좀 다양해요. 네. 일단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서울 평균 갭 투자 가능 금액은 1억에서 2억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2억 이하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강남은 들어갈 수 없고요. 강남보다 조금 저렴한 지역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강남권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뭐 강동구, 송동구 이런 지역들은 2억으로는 안 되고요. 최소한 아무리 나쁜 아파트도 3억 내지는 5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좀 메인 서울 상위 한 7위 구 빼고 나머지 한 18개 구에서는 2억 정도라고 하면은 괜찮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억을 들고 어느 지역을 먼저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현금으로 2억이 통장에 딱 있다. 어디부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군데 지역을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일단 정부가 지침을 줬어요. 6월 19일 정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선정을 했고 네. 8월 2일 대책으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을 선정을 했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투기 지역은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유일하게 하위구 중에서 투기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어요. 네,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예, 지금 이 9위, 20위 정도 합니다. 그래서 평당 1,000만 원 중반 정도 시세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에서 2억이면은 제일 좋은 동에 제일 좋은 인기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동이면은 혹시 그 중계동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 중에서는 중계동이 제일 좋은 네. 동 맞고요. 그리고 곧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계동도 그 정도 비용은 가능합니다. 네. 그 중계동 같은 경우는 그 학원가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3대 학원가라고 해서 대치동이 있고 목동이 있고 중계동이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죠. 말씀 중에 네. 너무 찍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예. 우리 찾아라 돈 버는 부동산은 좀 찍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올해는 또 1회잖아요. 네네. 1회니까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알찬 정보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앨리서 대표님도
콕콕 찍어서 네, 아파트 이름과 시세와 네. 네. 대략적인 뭐 예상하는 미래라든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전세 레버리지 투자에서 전세 그 가율이 되게 높은 아파트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인스랜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인스랜드 사이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테마별 검색이 되게 많아요. 물론 제일 뭐 신규 아파트, 입주 2년 미만 아파트, 아니면 뭐 상승률 높은 아파트, 굉장히 테마별 검색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전세가율 높은 아파트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예, 거기를 이제 클릭하면 뭐 서울시의 강남구, 네. 서울시의 노원구 이렇게 클릭을 해서 딱 검색을 하면은 아파트가 쭉 나와. 전세가율 비율이 높은 순으로 쫙 뜹니다. 오. 그래서 그 중에서 너무 작은 세대수는 상승률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500세 최소한 네. 한 500세대를 저는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률 높은 아파트 중에서 적어도 5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 위주로 이제 임장을 나가서 임장이라는 거는 임장. 전문 용어 같은데 뭐죠? 임장은 뭐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가보는 거죠. 근데 갈 때 그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아파트 단지별로 이제 걔가 갖고 있는 입지, 걔가 갖고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을 임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부동산도 들러보고 뭐 역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뭐 학교 초등학교는 끼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 주위에 뭐 상권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그쵸. 전철역은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가서 조사해 보시고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스랜드라고 했죠? 예, 조인스랜드. 예, 조인스랜드 들어가서 이 전세가 높은 아파트를 찾아서 직접 가서 뭐 학교도 보고 이제 횡단보도도 한번 보고 그리고 유흥가는 없는지, 그렇죠. 네. 술 먹고 이제 소리 지르는 사람은 많은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게 이제 임장이라고 예. 그렇게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단순히 가격만 싼 아파트들 찾는 것들은 너무 쉬워요. 지금도 서울도요. 1000갭, 500갭도 있어요. 아파트인데도. 근데 그런 지역들은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입지가 안 좋고 상품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사, 임장을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환경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일단은 서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역세권일수록 가격이 비쌀 거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 환경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도보권에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원가도 있는지 봐야 되고 또 생활 편의시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그런 조건들이 다 충분히 부합된 상태에서 그 갭이어야지 그냥 싸다고만 해서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네. 답사 임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네. 추천해 주신 게 전세 레버리지. 네. 이제 발음이 좀 돌아왔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게 분양권 투자. 분양권은 이제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일단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될 때 청약할 때 한 10% 정도 계약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우리 부동산 파리 대책 이후에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아무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어렵습니다. 또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면 지금 대출이 대출이 안 안 되더라고요.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분양한 아파트 중에 난 조금 넓은 평수로 가고 싶다. 그러면 9억을 대부분 다 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강남권 아닌 조금 정말 입지가 괜찮은 동네에서 계약금 10% 내고 40% 대출 받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시행사에서 20% 추가 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굉장히 이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별로 대출 조건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설사 40%만 대출 받더라도 나머지 50%는 전세 나중에 전세로 맞출 수 있으니까 잔금 시에 전세로 맞춰서 한다면 내 돈이 사실은 한 40%, 50%만 들어도 될 수 있고 대출을 더 받는다면 30% 정도만 대출을 받아도 제가 이 새 아파트 서울에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안 돼요. 네, 청약을 넣어도 네. 당첨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발품도 팔아야 되고 손품도 팔아야 네. 되고 좀 시간품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순위 조건이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에요. 네. 워낙 서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청약 가점이 막 69점이래요. 평균이. 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당첨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오는 미분양 물량들 혹은 미계약 물량들이 있습니다. 네. 워낙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본인이 조건이 되는 줄 알고 청약을 했고 당첨이 됐는데 안 네.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한 세대, 한 단지당 몇십 세대 나오더라고요. 오. 그런 것들을 가서 이제 좀 신청해서 추첨식으로 뽑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게 일단 청약서를 넣어야 되고 신청서를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부지런해야 되죠. 네, 새벽에 가서 시작하는 게 줄도 좋을 것 서야 같다는 되고. 말씀을 그게 이제 내 집 마련 청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신청서를 네. 쓰고 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억 가능한 게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첫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60%또 조금 이제 서민들 같은 건 70%까지 나오기 때문에 계약금을 한 뭐 그 정도만 걸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 대출을 받을 대출로? 수, 예, 그리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는 본인이 못 들어가게 되면 레버리지 투자해서 전세를 또 맞출 수도 있고요. 아.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강남권은 그래도 안 되고요. 네. 왜냐면 2억 가지고 계부는 안 됐기 때문에 서울 평균 이하 시세 지역들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34평 기준으로 한 7억이 안 되는 지역들을 분양권 투자나 청약을 넣는다고 하면 거기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2억으로. 네. 그런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좀 변두리 지역들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도봉구, 뭐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이런 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7억 미만까지 분양을 하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억이야? 네. 네. 그렇죠. 9억 이상 되는 거는 아예 중도금이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예. 예, 근데 간혹 가다가 시행사가 보증을 써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1금융권은 아닙니다. 근데 이율이 조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으면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9억 원 이상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언을 안 해드려도 돼요. 그렇죠. 부자들이 되고. 근데 예. 그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경쟁률이 많죠. 세더라고요. 그건 넘는 것도. 근데 사실 실거주자라면, 실거주자 내지는 무주택자라면요, 제 지인께서 얼마 전에 작년 7월 달에 이제 용산에, 용산에. 예, 해링턴 효성? 예, 네. 효성 해링턴 음. 거기를, 물론 이제 청약률 넘게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네. 모델하우스에서 미계약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예. 내 집 네, 마련. 그렇죠. 그래서 그 예. 미계약분을 10% 계약금, 맞아요. 1억 5천만 가지고 10% 계약금으로 네. 신청서를 골라서 미계약분 중에서 로얄층 제일 높은 골라서 층을. 네. 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무주택자다 보니까 대출이 70%까지 나오는 오. 거예요. 그래서 준도금 대출 70% 받고 잔금은 나중에 내는 거래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5천 10% 1억 5천만 갖고 용산에 네. 1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셨다고 그 좋아하시더라고요. 입지는 용산에서 되게 좋은 입지예요. 그러니까요. 용산역 바로 앞에 있어서. 오, 네. 다리품만 열심히 파신다면 네. 이런 고급 정보들도 네. 모델하우스에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뭐 컴퓨터로 찾아보고 신문 기사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직접 관심 있는 데는 모델하우스도 직접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답사 임장을 임장, 네.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정말 팁인데 네.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게 이제 분양권 거래가 안 되는데 특별한 케이스에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집주인인 분이 갑자기 해외로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방 발령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간혹 나오기도 하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모델하우스나 근처에 있는 중개업자들 찾아가셔서 그런 네네. 물건들이 있으면은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가서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지방이나 해외 가는 거는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제 그 이렇게 정책에서도 네네. 이렇게 풀어주나 봐요. 예외 조항이 예외 분명히 조항이 있고요. 있나 봐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현장 가셔서 네. 조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다 노력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불로소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매일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전세 레버리지 투자, 두 번째는 이제 분양권 투자. 예. 네. 아까 세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게 재개- 재건축 재개발. 예, 예. 아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단계가 계속 가면 갈수록 예. 이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는 건데 사실 초기 시장에 진입하면 물론 싸게 좀 들어갈 수 있지만 리스크가 좀 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단계를 조금 알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처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과정이긴 조금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일단 재개발은 좀 낙후된 지역들을 이제 새 아파트를 만들어 보기 때문에 입지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재건축은 이미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가 음. 좋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좋은데 문제는 비싸요. 비싸. 예, 네. 서울에서 재건축을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지방 광역시 정도에서 재건축을 하는 단지가 있으면 거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이하라고 하면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억 가지고는 서울을 재개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좀 미래 가치가 녹아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년 올해 분양하는 재개발 현장에서는 금액 불가능하고요. 네. 향후 5년 후, 10년 후에 진행이 될 것들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그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봤는데, 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네. 경매. 경매. 네. 뭐 경매는 사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잖아요. 그런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출에 또 걸릴 수도 있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전세로 네. 돌려야 되는데 요즘 사실 전세에 맞추기 쉽지 않아서 글쎄요,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실거주자라면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조금 더 잘 나온대요. 아, 그런,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도 경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2억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전세 레버리지 투자, 분양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네, 이제 경매. 이렇게 네.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권 얘기할 때 좀 귀가 좀 솔깃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신문 뒤져보고 싶고 현장도 하고 청약 통장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신보은 기자님 핫한 분양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 네, 신보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기자님이신데 네. 나오실 때 저는 배우가 나오시는 줄 아, 알았어요. 네, 과장이십니다. 아니, 기자님께서 돈 버는 분양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견본주택을 특히 좀 많이 다니거든요. 모델하우스.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많이 다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견본주택 가가지고 이제 수요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분양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네, 매주 이렇게 취재를 네, 다니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는 한마디로 이제 될 곳은 된다 이런 네. 분위기가 네, 지배적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현장이 이제 동탄 이 신도시에서 분양을 이제 금성백조 주택이 한 예미지 3차 현장인데요. 처음 가기 전에는 솔직히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신 거죠. GTX라든지 뭐 SRT 이런 호재들 당연히 있는 거고 또 분양가들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나오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은 많은 현장을 찾아주시더라고요. 동탄 이신도시. 그렇습니다. 요즘 핫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GTX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동탄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남동탄 같은 경우는 분양권 같은 것들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들도 맞아요. 있어요. 예.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갔다 온 단지는 일단 GTX라는 개발 호재가 있거든요. 2021년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GTX를 이용하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20분이면 도달이 되거든요. 20분. 네, 그런 네. 교통 호재가 있다 보니까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네. 분양가가 4억 5천 정도로 나왔거든요. 예. 4억 5천이요? 4억 5천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미 분양되었었던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주변 아파트들이 시세가 7억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원래 분양가는 그만큼이 아닌데 피가 붙은 거죠. 아닙니다. 이미 입주가 되어 되어서 있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가 아파트들이 되는 아파트 중에서. 7억 원으로 지금 와. 거래가 주변 되고 시세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옛날 아파트도 7억인데 새 아파트가 4억 4억 5천이죠. 5천이니까 너무 싸네요. 그러니까 네. 당첨만 되면은 네.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어제 제가 잠깐 그 청약 경쟁률을 네. 봤는데 네. 어마어마하죠. 예, 네. 100대 1, 뭐 200대 1, 300대 1까지 가는 야. 평형도 있더라고요. 다 1순위일 거 아니에요? 네. 예. 엄청 핫한. 네. 당첨이 되면 피가 1억이 붙을 거라고. 사실 투자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시세, 주변 시세가 7억이면 4억 5천이면 한 2억, 3억은 난다는 네. 얘기인데 지금 로또 1등 와. 금액이 그것밖에 안 돼요. 로또 네. 아파트가 많네요, 네, 여기도. 로또 아파트네. 기자님 혹시 청약하셨어요? 저는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다.
계약금을 아직 마련을 못했는데요. 근데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같이 분양을 아, 하는데 네. 오피스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하지는 못했지만 좀 저 경쟁률 말씀하셨는데 경쟁률 보고 이거 한번 그래도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빨리 청약 통장부터 만드셔야겠어요. 그럼요. 네. 결혼하시면 가점 올라갑니다. 네. 통장은 만드셨죠? 통장은 가지고 있는데 네. 아직 1순위 조건에 아직 미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청약을 하려고 네. 그 아파트 투에 들어갔어요. 네네. 들어갔는데 그 1순위로 청약을 하려고 이제 클릭을 했는데 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2순위로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청약 1년이 지난 통장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1순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청약 조정 지역 네. 거기는 2년이더라고요. 네. 조정 이번에 지역? 알았어요. 네. 그렇죠, 청약 그렇죠. 조정 지역이라서 동탄신도시는 2년이 돼야지 1순위라고 2순위라서 그냥 결국엔 포기를 했습니다. 네. 아깝습니다. 조금만 일찍 통장 가입했어도 당첨인데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자님께서 이제 동탄 예미지를 다녀오셨고요. 네, 또 다음에도 돈 벌 수 있는 분양 현장 소식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찾아라 돈 버는 부동산. 네, 오늘 첫 회 함께 했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오늘 방송을 계기로 좀 돈 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 저희 벌써 오버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금방 훅 지나가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더 좀 자세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네. 예.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를 드리잖아요. 예, 계속 드리기 위해서 네. 좀 더 더 많이 준비해서 그렇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앨리서 대표님께서도 일주일 동안 이제 다음 주에 인사드릴 동안 더 돈 벌 수 있는 부동산 많이 다니셔서 우리 정보 리스트 좀 많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찾아라 돈 버는 부동산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께 더욱더 돈 많이 벌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찾아라 돈 버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